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선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일자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자 수혜 종목으로 떠오르며 투기성 자금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평균 주가가 장중한 때 전날보다 2,100포인트 이상 급등해 3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니케이는 이번 급등의 배경으로 뉴욕 증시에서 주가 하락세가 제한적이었던 점, 외환 시장에서 엔화 강세 흐름이 진정된 점, 미일 관세 협상 진전 기대감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7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가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금감원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5개 반으로 TF를 구성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 분석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기존에 업종 분석을 하던 팀을 주축으로 반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당초 밝혔던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급 유상증자 계획으로 소액 주주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이번 유상증자 축소 결정으로 주주들의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며 한화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도 주식 대가들의 성공 노하우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주식 성공백서 시작하겠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의 상승폭 조금은 반납했지만요. 현재도 0.5% 넘게 상승하며 2340선 지나가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1.55% 상승하면서요. 661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살펴보시면 역시 빨간불 많이 켜졌습니다. 여전히 정치 테마주 그리고 정책주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방산까지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요. 하루 만에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그만큼 오늘장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이 그 팁들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오늘도 방송 말미에 준비해 오셨습니다. 대망의 히든 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먼저 모셔봐야겠죠? 최강찬님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물론 좀 일희일비하면 안 되지만요. 오늘장 올라주니까 기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의 패닉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았기도 하고 네. 오전에는 삼성전자에서 좋은 실적 발표가 또 있었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장 전일 낙폭이 컸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날이었죠. 근데 오늘 반등이 좀 기분 좋은 반등입니다. 다만 뭐 상승폭은 약간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어제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는 그런 상승이어서 사실은 조금 답답한 시장이죠. 그리고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정치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정책주가 움직이고 있으면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일 굉장히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요. 많은데
이게 수급이 전 종목으로 이제 분산이 된 거죠. 예, 분산이 되다 보니까 상승폭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오늘 주도 테마는 정치 테마주와 정책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락 종목이 한 600개 정도 되고 상승 종목이 한 1,800개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0.5%, 그리고 코스닥은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오늘도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지속적으로 이 선물 쪽에서 담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이 지금 이 지점에서 이제는 지수를 방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저점을 깼었죠. 예, 깼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일 낙폭 대비해서는 뭐 니케이 지수는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중이에요. 5% 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우리 시장 오늘 좀 시장 아쉽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반등이 하락을 제한을 하고 내일부터 좀 급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고환율이죠. 우리가 이게 달러 환율을 얘기할 때 앞에 고자를 많이 붙여요. 고환율이다,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달러가 내려가야 국내 시장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달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미증시에 투자하셨던 분들 약간 손실폭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미장보다는 국장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인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뭐 그 전에 뭐 물론 똑같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이 앞전에도 좀 급락이 있었죠. 급등이 나옵니다. 급락이 있었죠. 급등 나오고요. 급락, 급등.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급락이 사실 좀 크게 나왔거든요. 반등도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저점이 여기였는데 패닉 세일이 나오면서 이날 저점을 깼었죠. 여기가 충분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은 맞고요. 어쨌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 2위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군들이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제가 뒤에 또 가지고 나왔어요. 키워드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뒤에서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죠, 그동안. 그래서 충분히 그 전 바닥 여기서 라인 밟고 충분히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지금 이 이평선들이 다시 다 역배열이 돼 버렸죠. 지금 뭐 5일선, 11선, 21선, 121선, 61선인데 사실 이 121선과 이 61선은 돌파하기가 어려운 장기 이평선이에요.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돌파할 때까지만 해도 흐름이 좋았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지금 다 역배열이 된 상태라 이게 다 저항으로 이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관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저점 매수세 하기는 또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수 타점으로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잘 하시면 그동안의 이런 낙폭으로 인해서 봤던 손실들을 충분히 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오늘부터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요. 다만 상승폭이 높지는 않아서 다소 아쉬운 시장입니다. 그래도 바닥 잘 다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때가 제일 전략 세우기 좋을 때라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최강창님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 매일 함께 좋은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도 그 전략들 잘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 바로 쏙쏙 뽑아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어제 짚어주신 거랑 정말 똑같이 여전히 정치 테마주, 정책주 잘 가고 있고요. 네. 오늘 반도체도 좀 순항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네. 안에서 좀 어떤 키워드 그리고 어떤 종목들 만나볼까요? 제가 뭐 어제도 정치 테마주랑 정책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도 강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6월 3일로 이제 결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관련 후보군들에 대한 어떤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섹터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전에는 특정 종목들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관련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죠. 점점 늘어나면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인맥주가 먼저 움직이면서 막 1000% 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 정치테마도 또 잘 타면은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도 테마가 지금 부재하죠.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뭐 조용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정치 테마주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요 관련 종목이 지금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선 거점을 마련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무실을 선거 사무실을 사실상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대선 준비를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종목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면 수급이 쑥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하면은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 자, 이거 진양산업입니다. 오세훈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전에 고점을 여기서 한번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12,100원이죠. 이거는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실 출마 안 한다라는 얘기만 안 나오면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안에가 매물벽인데 이 매물벽을 오늘 이 캔들이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소화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점점점 늘고 있죠. 오늘도 뭐 한 300억 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되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정책주죠. 정책. 근데 정책주는 항상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슈거든요. 항상 나오는 거.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거 항상 나와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출산, 저출산 관련 종목들도 항상 나오거든요. 이게. 요거는 항상 나오는 거라서 지금 요거 관련된 종목 중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바닥권에 있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잘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정책주는 인맥주하고는 다르게 그 대선이 끝나고도 갑니다. 끝나면은 끝난 대로 또 기대감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6월 3일까지도 계속 기대감을 갈 거고요. 그리고 대선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주택 공급 확대도 있겠죠. 예. 주택 공급 확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올 건데 이게 대선이 끝나도 이어져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니까 이슈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슈의 연속성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인맥주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볼 수 있고 마음을 좀 편하게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맥주 안 갈 거예요. 이쪽으로 쏠리면 이쪽으로 강하게 쏠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어떤 후보가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불확실성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낫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대주산업입니다. 네, 세종시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슈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 영역이죠. 계속 돌파 영역입니다. 돌파 영역.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정책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제도 하나 드렸죠. 어제도 하나 드렸는데 어제 그 종목이 약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든 종목 참여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좀 좋겠어요. 자, 대주산업이 지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매물이 없거든요. 예, 매물이 없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지금 거의 한 800억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600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캔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앞에 이 구간에 있던 분들은 다 수익이죠. 예, 여기는 다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매도하실 분들도 매도하실 거고 여기에서 더 갈 거다라는 생각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그 전에 수익 났던 매도자 그리고 매수자가 바뀐다.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더 올라갈 걸 예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이슈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죠. 예, 세종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세종시에도 표심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관련 종목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좀 강한 흐름 이어주고 있는 종목이 대주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뭐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는데 시장 기대치가 조금 낮았나 봐요.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아쉬운 영업이익이긴 해요. 예, 조금 더 나오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이제 갤럭시 S25에 대한 판매가 호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디램 출하량도 증가를 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사실 이런 부분보다 뭐 디램이라든가 뭐 휴대폰보다는 중요한 거는 HBM이죠. HBM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HBM은 지금 SK에 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뭐 고가폰 같은 경우는 애플에 밀리고 있고요. 저가폰 같은 경우는 지금 화웨이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기예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주가도 좀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 HBM은 SK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저길로 보내죠. 대만으로 TSMC로. 예. 그래서 여기에서 패키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에 넘기죠. 이렇게 돼버리면 공정이 복잡해져요. 근데 지금 이 TSMC가 이제 파운드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HBM을 SK에서 만들어서 TSMC에서 파운드리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해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도 갖고 있고요. HBM도 갖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공정이 최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 최적화. 그렇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겠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제품이 비슷하면 분명히 단가가 낮은 삼성전자 거를 쓸 확률이 높고요.
지금 퀄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차세대 HBM이라든가 지금 12단부터는 조금 기득권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HBM을. 뭐 AMD라든가 대항마죠. 엔비디아의 대항마인 뭐 엔비디아라든가 또 메타에서도 지금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브로드컴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HBM의 수요는 앞으로 뭐 로봇 산업이라든가 AI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거를 SK가 혼자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또 괜찮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여져요. 그 전에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61선이고 121선 뚫기 어려운 장기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서 모이면서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여기에서 지지받고 움직일 줄 알았는데 패닉셀이 나오면서 조금 더 빠졌죠. 더 빠졌는데 그 전에 여러 번 지지받던데요. 예, 저점이 여기예요. 그죠? 여기인데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던 라인입니다. 이게 이런 저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올라가요. 여기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이 저점을 찍었던 부근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코스피도 이렇게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며칠 사이에 낙폭을 굉장히 크게 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공격적인 어떤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이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하락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가격 조정을 끝내놓은 상태예요. 여기에서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들이 여기서 다 모이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돌파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돌파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 정배열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방송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만 얘기해도 1시간 넘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게 다 마무리된 상태고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던 이 라인들 이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지받으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사만전자는 다시 못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제 하락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상승 폭이 작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일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더 이상 나올 악재도 없죠.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물론 뭐 아직도 관세 이슈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 전에 트럼프 일기 때도 중국하고의 그런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또 협의를 하면서 갔어요. 또 협의하면 또 주가 다시 반등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는 그 전에는 중국하고의 어떤 패권 전쟁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전 세계로 좀 확장이 됐죠. 관세 이슈가 그런 부분이 좀 글로벌 증시를 전체적으로 좀 끌어내리고 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갈 거니까 그동안 좀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키워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요, 진양산업 짚어주셨습니다. 6월 3일 치러질 조기 대선, 이제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치 테마주 변동성이 정말 크니까요.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정책에서는 대주산업 주목해주셨습니다. 대선과 함께 움직이는 정책주, 정치 테마주 안에서도 일자리, 저출산, 세종시 등 업종 정말 많으니까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짚어주셨습니다. 선방한 실적 발표가 이어졌지만요. 그동안의 기대가 낮았던 것일까요? 앞으로 더 좋은 실적과 소식 있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도 매수 타점 좋다고 힌트 주셨습니다. 참고로 어제 짚어주신 히든 종목 13%가량의 좋은 상승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럴 수 있는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도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테마마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정말 오르락 내리락하는 우리 시장인데 네. 시장 따라가다가 된통 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을 따라가지 않고도 좀 선방할 수 있는 그런 기법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기도 부담스러운 시장이고요, 장기도 부담스러운 시장이에요. 근데 단기도 어려운 시장입니다. 단기 트레이딩도 어려워요. 최근에 아마 단기 트레이딩 많이 하시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실 1분봉, 그러니까 1분봉인데 제가 뭐 예를 들면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밑꼬리가 이게 1분봉인데 1분봉 굉장히 빨리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한 마이너스 10% 정도 돼요. 이런 캔들이 요즘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없던 이렇게 움직이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리고 매물이 쏟아질 때는 또 한꺼번에 쏟아져서 그런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좀 어렵다. 끌고 가기가. 그래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그러려면 어떤 종목을 컨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연히 상승 모멘텀은 발생이 돼야겠죠.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책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6월 3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상승 모멘텀이 연속성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시장이 원체 빠르게 변화하고 수급의 이동도 엄청 빠르죠. 하루에도 뭐 섹터가, 주도 섹터가 뭐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급도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타면서 수익을 내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매매를 하고 계시면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는 시장이라 약간 좀 위험한 시장이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어떤 부분은 챙겨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멘텀이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사실 오늘 이슈가 나왔으면 내일까지만 가주면 돼요. 이 상승 모멘텀 이슈가 내일까지만. 근데 오늘 끝나는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개별 이슈라든가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 오늘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섹타군이 움직인다? 요거는 내일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섹타가 움직이면.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 이거 섹타군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관련 종목들 다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섹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제약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방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섹타군들이 움직일 때 이런 섹타군이 움직이는 종목에서 일단은 종목을 컨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목을 찾으려고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되는 게 한 종목을 찾잖아요. 그럼 그 종목 가지고선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 한 종목만 계속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군들 그리고 올라가는 섹타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 이 관심도는 다르게 표현하면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이거는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래량을 볼 때는 발행 주식의 30% 이상 되는 30%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 그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행 주식이 뭐 1000만 주예요. 그러면 최소한 300만 주 이상은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그래야 단기 트레이딩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변동성이 이렇게 크죠. 이게 여기에서 뭐 한 10%를 올려요. 이 10% 올릴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고요. 심지어 원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고 반등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에는 이렇게도 안 가고 되려 이거를 다 반납해버려요. 올렸던 거를.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식이면은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꽉 찬 캔들. 여기가 지지 라인이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저항이고. 근데 요즘에는 여기도 꺾고 이렇게 다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수급의 이동도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하면 물려버리면은 그냥 뭐 또 며칠 끌고 가야 되는 기회비용이 또 상실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은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캔들도 분봉상에서 이런 캔들도 잘 안 만들어져요. 이게 막 7%에서 막 10%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로. 이런 캔들도 잘 안 만들어져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 종목은 체력이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종목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타군이 정해졌으면 원래는 대장주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대장주는 항상 우리가 뭐 매수할 기회도 안 주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로 상한가로 직행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20%가 넘게 되면 사실 이 구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이미 오늘 주가가 20%가 넘게 뛰어 있는 상태면. 그럴 때는 바로 2등주와 3등주를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2등주는 뭔지, 3등주는 뭔지. 대장주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면 2등주와 3등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가 뭐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섹타군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시면 그 관련 종목들 중에 이게 대장주고 이게 2등주고 이게 3등주인지를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거든요. 잘 올라가는 게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당연히 대장주죠. 그리고 이렇게 파악을 해놓으시면은 이 종목이 만약에 오늘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해요. 그럼 바로 2등주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거든요.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리고 섹타군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좀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지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최근에 정치 테마주라든가 정책 관련 종목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긴 해요.
눌림목도 좋은 타점이죠. 근데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가는 부분은 이 눌림목, 지지해주는 라인이죠. 눌림목에서 지지를 해주는 라인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수가 있죠. 바로 밑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박스권 매매다라고 했을 때 이 윗선이 저항이겠죠. 저항이고 요 밑에가 이제 지지예요. 그러면은 눌림목을 지지해주는 시점은 여기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에서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저항을 돌파하는 지점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갑자기 큰 폭으로 들어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터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뉴스가 나와요. 이슈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돌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캔들이. 그러면 이거 돌파하는 시점에 장중 단타도 가능하겠죠. 장중에 이거 돌파하는 시점에 장중 단타도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는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저항이 이쪽에서 지지로 바뀌어요. 돌파하는 순간. 돌파를 하면 지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튀었다가 여기가 또 지지하는 라인이에요. 여기가. 원래는 저항이었지만 지지로 바뀌니까. 그럼 여기도 매수 타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정이 안 나오고 만약에 이 이슈가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큰 이슈기도 하고 시장의 기대감을 충분히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하면 강력한 이슈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바로 가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돌파 구간은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대응 전략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박스권 상단 돌파는 최근에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이런 돌파 구간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캔들이 있잖아요. 이런 캔들이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한 장대 양봉이에요. 이게 기준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기준봉. 이게 기준봉이 되는데 여기가 저항이에요. 여기가 저항. 그리고 여기가 지지. 아마 차트를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 캔들 안에서 놉니다. 주가가.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죠. 근데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또 만들어져요. 여기가 돌파하는 시점이 여기도 매수 타점입니다. 이 돌파 매매랑 같은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도 또 매수 타점. 박스권 매매랑 비슷한 접근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물대를 확인을 해야겠죠. 매물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고점을 앞서 만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아까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이 굉장히 길게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은 여기를 매물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바로 끌어올릴 때 있잖아요. 바로 끌어올릴 때는 여기가 매물벽입니다. 매물벽. 그래서 바로 끌어올릴 때는 여기에 부딪히면서 빠질 확률이 높아요. 바로 끌어올릴 때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돌파 매매라든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으려면 매물벽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 여기를 돌파하는 때. 이런 돌파하는 지점. 이게 전 고점일 때. 그리고 이게 뭐 52주 신고가가 영역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뭐 52주 신고가도 거의 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전 고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서도 당연히 어떤 거래 대금이 그전에 없던 거래 대금이 터져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를 들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돌파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저항이에요. 여기는 저항이에요. 저항.
전 고점이죠. 전 고점이 저항이에요. 근데 여기서 돌파를 해버리면 여기가 또 지지로 바뀌어요. 예, 차트상으로.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내려오게 되면 조정이 여기까지 나올 확률이 높죠. 여기에서 또 다시 반등하겠죠. 그럼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종목을 하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매수 타점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눌림목, 이런 지점, 지지받는 라인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죠. 이게 깨지면 바로 손절입니다. 이거는 깨지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막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이거 못 버티거든요. 예. 종목에 정말로 확신이 없으면 못 버텨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들도 이 꼭대기에서 안 팝니다. 여기서 못 팔아요. 그냥 어깨 정도에 파는 거예요. 어깨 정도에.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비중 조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뺐다가도 이렇게 다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다 담으시면 큰 폭으로 빠졌을 때 못 버팁니다. 근데 비중을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부담감을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덜면서 갈 수 있겠죠. 이게 심리적으로 제가 불안하고 이러면은 수익 낼 수 있는 것도 못 내요. 불안하면. 근데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가게 되면 이 불안감이 약간 완화가 되면서 되려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사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00억 원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더 많아요. 이 1,000억 원이 안 되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총 3천억 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종목들이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이 변동성을 이기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안 빠집니다.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되면 최근에 이슈를 받았다?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안 보셔도 돼요. 당연히 많이 터졌을 거니까. 근데 요런 1,000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조금만 나와도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많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경험치를 많이 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경험치가 없고 트레이딩에 아직까지는 뭐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시총 3천억 이상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변동성 굉장히 큰 시장인데 어려운 시장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단기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만나봤습니다. 기법에서 소개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업종과 종목, 매일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식 성공백서만 잘 보셔도 좋은 종목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 종목의 고민들까지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짧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쉬우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전문가님 커뮤니티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일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전문가님 더 오래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상승하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더 좋은 상승 볼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히든 종목일지 그 힌트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앞서 또 힌트 주셨잖아요. 오늘 정책주 준비해 주셨다고. 네. 지난 시간 이 힌트 종목도 좀 좋은 상승 봤는데 오늘 종목도 좋은 상승 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어제도 히든 종목 드렸는데 오늘 뭐 13%가 아니라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지금 잠깐 봤는데 네. 오늘은 뭐 같이 하셔서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주는 끝까지 간다. 대선이 끝나고도 이어진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또 다중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사 시프트업에 투자도 했고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개발 협력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도 또 엮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딥테크도 요즘에 좀 핫한 그런 섹터군이죠. 그래서 딥테크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 투자 조합을 포함해서 3,726억 원의 조합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정책주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동사는 일자리 창출 관련 종목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거를 작성할 때쯤에는 차트가 요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서 여기가 지금 2,500원이죠. 예, 제가 이거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오늘 2,700원까지 갔어요. 2,700원까지. 지금 제가 작성했을 때가 2,300원인데 좀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올랐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이슈가 이제 끝날 이슈면은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나는 이슈가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이슈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이 기간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한 겁니다. 이 앞전의 매물대를 소화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 이렇게 매물벽을 소화를 하고 기간을 투자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기간을 투자해서 소화를 하고 상승을 할 때는 저 앞전 고점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해요. 이미 저 2,500원 전고점은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되려 뭐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더 좋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꽉 찬 양봉이라고 하더라도 뭐 내일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매매로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종목은 참여하셔서 내일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급등의 급등 신화를 달리고 있는 최창림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인데요. 매물대도 소화한 만큼 오늘 종목도 기대감 정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장 얼마 안 남은 만큼 하단으로 서둘러 들어오셔서 오늘 종목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진양산업, 대주산업, 삼성전자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AI, XR, 양자 컴퓨터까지 포트폴리오 분야를 확대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